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규정 및 절차상의 고려사항, 네, 인사관리 시스템.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읽어보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원봉사자들 활용에 관한 정관상의 정책이나 규정의 공식화. 정관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다 돼 있습니다. 또 그런 규정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지침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불편부당한 처리의 지침을 제공한다. 왜?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을 보면 출석 및 결석에 대한 규정, 보상체계, 보험, 주차, 교육 관련 등 고충 처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관의 장비나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 비밀 보장 의무 규정, 업무 정지 및 종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검토 절차하고요, 비용 환급 규정, 견습 기간 규정, 기록 보장 의무 요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과 절차 개발이 어려울 시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관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체계를 보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요소이고요. 기본 양식은 초기 면접 양식, 직무 내용 설명서, 업무 평가 도구 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사서류는 체계적 절차에 의해 작성하고 분류하고 보관한다. 뭐 이력, 개인정보, 연락처, 자원봉사 활동사항의 지휘와 업무 내용,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록, 최초 기관 접촉일 등의 정보 수록. 되도록 정규 직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수립한다. 자원봉사자 정규 직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위험관리 절차와 내용, 상해 발생 시 혹은 법적 문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기관을 위한 보호와 보상, 책임성의 내용을 명확한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혹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자원봉사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당연히 직원 같으면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거나 뭐 치료를 받게 하거나 하겠죠. 근데 자원봉사자가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것들도 규정에 있어야지만이, 이거는 분명히 활동 중에 다친 거니까, 내가 만약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봉사하다 다쳤는데 내보고 돈을 내라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어서 봉사활동 중에 다쳤다, 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분명히 그것을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프로그램 평가, 계획의 사정,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 보면 경영정보 시스템, 기관관리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정기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검토 및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보상 근거 자료로 이것을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성공 시기에 대한 측정 방법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가 계획 개발 시 고려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과 프로그램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기관관리자는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자원봉사 관리자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평가에서 고려가 돼야지만이 이것을 가지고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계획 사정을 위한 질문들인데요. 자원봉사자들과 일할 직원들의 자문을 구해받는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자원봉사자들이 직위에 관해서 규정된 정확한 업무 분장이 있는가? 자원봉사자 직위 규정은 업무상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수행할 업무의 목적과 성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설정이나 업무 공간 등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명확하게 설정했는가? 업무에 적합한 자원봉사자 모집 계획은 무엇인가? 업무에 적합한 자원봉사자 업무자와 적합하지 않은 자원봉사 업무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적합하지 않은 자원봉사 업무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전교육 및 훈련계획은 마련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두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사정을 할 수 있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너무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양인데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의 기본 원칙인데요.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가? 그것은 합의와 당위성 공유를 통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내 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통한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본 법칙은 먼저 생각한 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 그리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준비된 당신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기관이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그것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 준비해 두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일단 그것을 합의를 본 거니까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가 잘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그 속에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고치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뭔가를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히 좋습니다. 왜? 하다가 수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중간에 바꿨습니까? 라고 충돌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충분히 여러분 충분히 사전에 합의를 하고 또 대부분 준비할 내용들은요 기관이에요. 기관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의 끊임없이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두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하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바뀔 수 있죠. 뭐 돌출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잘 준비해 두고 하는 것이 좋다. 시작해보고 안 되면 뭐 중간에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업무 설계에서 직원 참여. 그냥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직원들과의 아이디어 공유, 재미있으면서도 생산적인 업무 제시,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문 구하기, 업무 개발의 효과적인 방법,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 응답을 유도해야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하기 싫은 업무는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못했던 일이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죠?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분명히 담당 직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직원과 그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싫어하는 거, 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나는 뭐 냄새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하기 싫습니다. 또 이건 하고는 싶은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일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필요성에 대한 직원의 공감을 형성하나. 그래서 직업 원하는 업무에 집중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원들과의 면접 과정,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업무 사항에 대한 교육 기회를 준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이카 같은 것인데, 코이카 단원으로 해외 봉사를 가려고 하면 이런 것 단순한 뿐만 아니라 합숙 교육도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숙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사전에 교육을 받죠. 네. 자문 기법으로 본다면 메뉴 선택식 접근 방식, 직원들에게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해시키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뉴 선택의 목록을 본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실행 중인 업무와 기능에 관한 목록입니다. 타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업무와 기능에 관한 목록입니다. 확보된 자원봉사자들의 인적 상황과 활용 가능한 기술에 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직원 욕구 파악의 순환적 구조 확립, 연속적 속성의 직원들의 업무 개발 개입 과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기존 업무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면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의사들을 수렴한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다. 그리고 다시 기존 업무를 개선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면접을 통해서 더 개발시킨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를 수렴한다. 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다. 이런 순환구조. 그럼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개발을 이제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원 욕구의 순환적 특성을 본다면
특별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요청을 통해 구체화된 직원들의 욕구와 관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파악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대입시켜 볼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구조이죠. 네. 자, 또 이거 보시면 결과지향적 자원봉사자 업무의 설계. 결과지향적 자원봉사자 업무의 설계. 자원봉사자의 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업무 내용의 일치, 내적 동기화에 초점을 맞춘 자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배가시킨다. 그래서 자기순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 주인의식은 책임의식인데요. 내 이용자, 뭐 예를 들어 멘토 프로그램, 위기 상담 시 전화 등 4차원 상담 등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년의 서비스 중 한 가지 업무만을 할당하지 않는다. 그 모든 교실의 페인트 한 교실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이죠. 팀워크의 중요성, 집단 차원의 주인의식, 독자적 사고의 권위, 주인의식을 공유하는 팀, 계획, 업무평가, 역할 분담 등의 독자적 권위가 있다. 자원봉사 관리자가 권위 부여를 꺼릴 수도 있죠. 왜? 짧은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에게 그 사람의 주인의식을 너무 고취하다 보면 난 잠시 하다 갈 건데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주인의식을 주려고 해요. 또 책임의식을 주려고 해요. 이것에 책임을 지라고 그래.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전체 업무 파악도 어렵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뭐 며칠 할 거, 또 물론 몇 달,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업무 파악을 갖다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슈퍼바이저의 결정, 직원의 이행이라는 기본적 관리 지침, 자원봉사의 자부심 상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봉사는 봉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은 책임의식을 두고 너무 많은 주인의식을 두고 네가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사결정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에 대한 책임의 공유.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최종 산출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만족이 나올 수가 있죠. 일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궁극적인 업무의 책임의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평가. 업무평가의 필요성.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었을 시 새로운 방식의 시도의 필요성을 자각한다. 잘못된 평가. 소요시간, 운전거리 등의 단순한 기록을 근거로 한 평가.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평가죠. 바람직한 평가는 뭐냐 그러면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평가를 할 때 단기적인 그 자원봉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몇 시간, 오후에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평가, 그런 경우에, 아이고,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봉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본래 의도한 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이제 큰 일이고요.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여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뭘 주냐 하면 그냥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걸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뭔가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사실 대부분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가서 시간 때우면 되고 그 기관에서는 그냥 뭐 써주면 되고 자원봉사 몇 시간 했어요 라고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 무슨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해. 그냥 뭐 그렇게 단순하게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내가 코이카만 하더라도 이 국가적인 단체니까 그리고 어떤 이 코이카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든 이러한 단체가 여러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업무 설계, 프로그램 설계,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다 해외를 갔다 왔다. 갔다 오면 가기 전에도 분명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반드시 평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할 때 우리 독자적인 평가서도 제출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 단체의 어떤 그런 증명들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물론 시간도 당연히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적는 게 아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또 기대 효과는 뭐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말 당연히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죠. 실제 평가에 있어서 이런 기록을 남겨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축적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거 좀 보여준다 했는데 그죠? 뭐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와서 가서 한 봉사 활동들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원봉사의 직무규정. 직무기술서의 중요성. 자원봉사자가 수행할 업무나 활동에 대한 요약서이자 평가와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정된 기간이 주어진 자원봉사자에게 명확한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요 일 하면 됩니다라고 한 것이 직무기술서예요. 의도된 결과와 측정 방법의 결정. 장애인 자원봉사의 사례 예시. 대상자 자택에서 집안일을 대신한다. 직무규정 없어.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운영. 자원봉사자의 높은 탄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무 규정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지시해서 그걸 했을 때는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해야 되고, 독자적 사고의 권위가 가져서 안 된다. 사회복지사 이렇게만 지시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하지 않고, 실적평가, 뭐 세무, 오직 사회복지사에 의해 주어진 활동 이행 여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의도된 결과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독자적 사고의 권위 부여, 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 슈퍼비전 요청 유도,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관리자 본연의 업무 충실 가능하다. 자, 직무 규정의 요소를 보면 직위, 직무명 또는 직무상의 지위, 목적, 직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시적 결과, 행위, 근거적 형태로 목적 달성을 위한 신뢰와 사례, 자격, 구체적 기술, 태도, 지식 등, 기간, 활동 시간, 시간의 유연성 등, 장소, 근무 공간, 슈퍼비전, 보고서 제출 의무와 슈퍼바이저 지시사항 등, 부가적인 혜택, 훈련, 보험, 주차 등 이러한 것이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뭐 이런 거 막 뭔가 규정을 막 들이대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막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훨씬 더 오히려 일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사실 그 규정에 맞게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협상과 수정. 수정 가능한 자원봉사의 직무 규정, 정해진 양식과 절차는 자원봉사자 관리 과정상 개정 및 변화가 가능하다. 즉격 심사나 초기 면접 시 자원봉사자의 욕구 및 관심에 맞춰 수정이 가능하고요. 업무 시작 후에 업무에 익숙해지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내용을 당일 변경도 가능하다. 활동 기간 경과에 따라 업무 관련 기술이 증진되어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변화도 가능하다. 직무 규정, 자원봉사자와 기관이 함께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통합적 속성의 규정.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개인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최대한 하기 전에 정하는 것이 맞지만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게 해둬야죠. 그러나 그냥 막 바꾸면 안 되고요. 그것 또한 규정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딱딱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